안녕하세요. 조승현의 머니세븐입니다. 머니세븐 시간에서는 미국 기술주 시장을 이끄는 7개 빅테크 기업 M7 종목과 이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루키 종목 W7 종목을 심도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의 줄임말로서 놀라울 정도로 미증시에서 영향력을 가진 7개 빅테크 기업을 의미하고요. W7은 원더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경이로운 루키 종목 7대장을 의미합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로 기술주의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의 타격이 컸던 주간이었는데요. 이 발표 직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6천억 달러가 무려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이번 중국 수출 제한으로 7조 8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경쟁사인 AMD 역시 1조 원 규모의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는 시점인데요. 이런 격변의 시기에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해야 하는 종목은 뭐일까요? 오늘도 M7의 이슈와 이에 대적할 만한 W7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투자 인사이트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M7 첫 번째 종목 애플의 이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의 이슈인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유가 애플의 반독점 위반 제재 발표를 전격 연기했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정치적인 부담감을 피하려는 겁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전자제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예고했지만 애플은 예외로 빠졌습니다. 팀쿡 CEO는 백악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관세 면제를 이끌어낸 주인공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애플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인도 생산 아이폰을 미국으로 전 세계 6대를 동원해서 긴급 수송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내 아이폰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S25를 1분기에 출시하면서 출하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를 회복했지만 애플은 보급형 신모델인 아이폰 16E로 판매량 기준 1위를 지켜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간의 통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있지만요. 출하량이 더 객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세를 둘러싼 외교 변수 그리고 공급망 재편이 스마트폰 패권 경쟁의 룰까지 바꾸고 있는 셈인데요. 애플과 삼성의 1위 싸움은 단순한 마케팅 경쟁을 넘어서 정치와 외교 그리고 물류 전략까지 총동원된 전방위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치보다는 장기적인 점유율 추이와 또 공급 전략 변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대항마로 퀄컴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가장 긴장해야 할 기업이 퀄컴이 됐는데요. 그런데요, 정작 지금은 퀄컴이 애플보다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AI 수출 규제와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변수로 떠오르면서인데요.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자국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등 고성능 칩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죠.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매출 타격 가능성이 불거졌지만 퀄컴은 오히려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퀄컴은 최근 AI 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국의 알파웨이브 인수 협상에 나섰고요. 이 소식에 퀄컴의 주가는 단숨에 11%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슈 하나하나가 이렇게 퀄컴에게 유리한 판으로 기울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투자 포인트도 체크해 볼까요? 1분기 매출 117억 달러, 영업이익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는데요. 21년 연속 배당을 늘려온 성장형 고배당주라는 점에서도 중장기에 대한 매력은 충분합니다. AI와 관세 그리고 공급망 리스크 이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퀄컴은 애플의 조용한 대항마 그 이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M7 종목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을 쏟아붓는 분야가 있죠. 바로 AI 인프라입니다. 연간 80조 원 규모의 AI 전용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데이터 센터 전력 확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AI가 전력을 먹는 괴물이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는 올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최대 40% 폭증할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AI 덕분에 전력 수요는 경기와 무관하게 지속된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오하이오 지역 데이터 센터 건설도 잠시 보류했을 정도로 이제 AI는 전력 확보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AI 업무를 담당하는 애저 클라우드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21% 급증했고 현금 창출력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배당과 성장을 함께 가져가는 드문 AI 대장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AI와 전기, 클라우드 이 세 가지를 가장 빠르고 강하게 연결한 회사,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항마로 세일즈포스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셀과 파워 BI로 데이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세일즈포스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AI 분석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태블로 컨퍼런스 2025에서 태블로 넥스트가 베일을 벗은 건데요. 이 플랫폼은 단순한 시각화 툴이 아니고 AI가 데이터 분석 전 과정을 자동화해주는 실행형 에이전트로 꼽힙니다. 데이터 프로와 컨시어지 그리고 인스펙터로 구성된 이 세 가지 시스템은 질문만 하면 알아서 인사이트를 찾아주는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누구나 데이터 전문가처럼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셈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이번 발표로 엑셀과 코파일럿 조합에 맞서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발표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를 정조준한 생산성 AI 통합 전략으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올해 세일즈포스의 매출은 407억 달러, 자체 AI 제품군 확장에 따라서 성장률이 8%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목표가 대비 20%가량 여유가 있다라는 평가 속에서 기관에 대한 투심도 점진적으로 회복 중입니다. CRM 시장의 절대 강자에서 AI 기반의 분석 플랫폼 리더로 변신하고 있는 세일즈포스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비서라면 세일즈포스의 태블로 넥스트는 실행자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M7 종목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이 다시 한번 우리 정부에 정밀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핵심 수단인데요. 단순한 지도 개선 수준을 넘는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국가 안보와 또 공간정보 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구글은 과거 조건이었던 보안 처리와 서버 설치는 거부했지만 이번에는 일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절충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무역 장벽으로 보고 또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릴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통상과 안보 사이에서 고심 중인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법원이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독점 협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광고 사업의 분할 가능성도 더해졌습니다. 8개월 전에 검색 엔진 소송에 이어서 이번까지 핵심 수익원이 연달아 규제 칼날에 노출이 된 셈인데요. 특히 구글 광고 플랫폼은 전 세계 온라인 퍼블리셔 90% 이상이 사용하는 만큼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 후폭풍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규제 리스크가 부각이 되지만 구글은 AI와 양자 컴퓨터에서 반전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최신 양자칩 윌로우와 AI 모델 제미나이를 통해서 장기적인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AI 기반 보안 솔루션 확대, 그리고 아시아 시장 공공 진출을 가속화하면서 방어선을 구축 중인데요. 규제 역풍 속에서도 기술력 우위, 그리고 글로벌 생태계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핵심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구글의 대항마로 스노우플레이크 짚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클라우드의 강자 스노우플레이크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데요. 특히 5월 22일 예정된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분기에서 매출 9억 8,67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0.3달러로 예상치를 76%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최근 한 달간 6.13% 하락하면서 시장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와 같은 단기적인 요인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 멤버인 마이클 스피저는 올 4월 4일에 약 5만 주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노우플레이크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우세한데요. 내년까지 제품 매출이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생명보험회사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보유 지분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실적과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애플과 퀄컴, AI 디바이스와 모바일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초개인화 AI 분석 플랫폼을 두고 알파벳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중심 AI 인프라 정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나머지 종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M7 종목, 최근 아마존의 소식 알아볼까요? 요즘 아마존이 테스트 중인 AI 쇼핑 기능 바이폴미 들어보셨나요? 이 기능이 재밌는 게요. 아마존 앱 안에서 다른 웹사이트 상품까지 대신 찾아서 구매를 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나이키 운동화가 없다면 AI가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서 결제까지 척척 진행을 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아마존 자체 AI 모델 노바와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라우드가 맡게 되는데요. 이용자의 이름이나 주소 그리고 결제 정보는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일부 iOS와 안드로이드 사용자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 중인데요. 향후 더 많은 브랜드와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마존은 지금 프로젝트 카이포라는 이름으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까지 준비 중입니다. 이번 달 9일에 첫 위성 27기를 발사했고요. 앞으로 총 3,236개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투자금만 1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아마존 카이포 코리아를 세우고 한국 저궤도 위성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 비서부터 우주 인터넷까지 아마존의 기술 드라이브 눈여겨볼 포인트가 많습니다. 아마존의 대항마로 월마트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마존이 AI로 커머스 시장을 휘젓고 있지만 월마트가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월마트도 AI 기반 물류 자동화와 그리고 초고속 배송 시스템으로 아마존 따라잡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직업을 열고 있다는 소식도 아마존 월마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3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월마트 매장도 다시 붐비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월마트는 저가 전략에 또 충성 고객층까지 두텁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기에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포인트는 광고 사업인데요. 작년 광고 매출이 27% 급증해서 약 6조 원을 찍었고요. 이는 영업이익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여기에 월마트 플러스 구독 서비스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아마존 프라임의 대항마로 자리매김 중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커머스와 물류 그리고 광고까지 3박자를 갖춘 월마트가 저위험 고수익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9.4%나 증가하면서 펀더멘털의 안정성도 입증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M7 종목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보급형 전기차 모델 Y를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빠르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까지 밀릴 수 있다는 로이터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오는 22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악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테슬라의 판매량도 줄고 또 시장의 점유율도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2년에 75%를 넘었던 점유율이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고 1분기 글로벌 인도량은 전년보다 13%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에서 고율 관세 전쟁도 테슬라에겐 이중고입니다. 핵심 부품 조달이 꼬이고 또 중국 수출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이 와중에 주행 거리계 조작 의혹으로 소비자 소송까지 제기가 되면서 신뢰도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신호가 왔는데요. 바클레이즈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15%나 내리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실적 발표와 머스크의 메시지가 향후 주가 방향을 가릴 분수령이 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대항마로 루시드 모터스 알아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올해 1분기 전년보다 28% 늘어난 3,109대의 전기차를 고객에게 인도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요, 신규 주문의 절반이 테슬라 차량을 타던 고객이라는 점에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이탈한 수요를 루시드가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도 확대 중인데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2,213대를 생산했고 나머지 600대는 사우디에서 조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SUV 신차 그래비티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데모 차량이 곧 완성되고 정식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주문 고객의 75%가 루시드 첫 구매자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이처럼 테슬라와 다른 프리미엄 고객층을 겨냥해서 성장하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도 반응 중인데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21%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 국부펀드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까지 받으면서 장기 성장 기반도 탄탄한데요. 물론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수요와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테슬라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에 투자자들은 다음 테슬라를 찾고 있는 루시드는 그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오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M7 종목 엔비디아의 이번 주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에서 35% 넘게 미끄러졌는데요. PER도 23배로 낮아지면서 빅테크 중에서는 이제 저렴한 편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의 주범은 다름 아닌 트럼프의 관세입니다. 미국이 AI 반도체 H20 칩의 중국 수출을 막으면서 엔비디아는 7조 원이 넘는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객들의 대규모 주문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충격은 더 큰데요.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엔비디아에는 성장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AI와 로봇 관련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1위 자리를 견고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공개된 피지컬 AI 기반 로봇 기술과 초고속 HBM 칩 로드맵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세 리스크만 풀린다면 AI 인프라 구축과 슈퍼컴퓨터 수요가 엔비디아에게는 큰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면서 반등 가능성에 주목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젠슨항 CEO가 밝힌 4년간 700조 원의 규모 투자 계획은 중장기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AMD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AMD도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특히 저사양 AI 칩 MI308이 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8억 달러, 즉 1조 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H20처럼 AMD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이 규제가 오히려 AI 칩 경쟁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AMD는 MI300 시리즈로 AI와 고성능 연산 시장을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빅테크 고객사와의 협업도 활발한데요. 엔비디아만 있는 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대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과 확장성 면에서는 AMD 칩이 엔비디아보다 낫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저평가되어 있어서 반사이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생태계가 커질수록 AMD의 파운드리 역시 또 가격 경쟁력과 함께 빛을 발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기회를 잘 잡는 반도체 기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M7 종목 메타 알아보겠습니다. 메타의 저커버크 CEO가 최근 1조 원이 넘는 자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 시장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고점에서 팔았다는 점에서 고평가 논란과 또 내부자 매도 리스크가 동시에 발동했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메타에 대해서 개인정보 남용 혐의로 조만간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또 예고한 상태이고요. 법 위반 판정이 날 경우에 메타는 광고 사업 모델 자체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의 주가는 이미 2월에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하면서 리스크를 선반영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게다가 AI 투자와 메타버스 전략은 아직도 업계 최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AI로 7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일상용 AI로 빠르게 확장 중인데요. 자체 AI 반도체와 또 2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까지 인프라에 대한 경쟁력도 탄탄합니다. 광고 수익도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데요. 전년도 4분기 매출은 21% 증가하면서 48조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수익 덕분에 현재의 적자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다는 구조가 나오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의 메타는 AI와 광고 그리고 웨어러블이라는 세 개 축의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규제가 리스크인 건 맞지만 저평가된 지금이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일 거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의 대항마로 로블록스 알아보겠습니다. 메타가 광고와 또 AI로 돈을 번다면 로블록스는 시간과 몰입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 세계 1일 사용자 수 알아볼까요? 무려 8,500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 중에서 60%가 13세 이상인데요. 10대들의 디지털 놀이터였던 로블록스, 이제는 브랜드와 또 크리에이터들의 비즈니스 무대로 확장 중인데요. 지난해에는 NFL 유니버스 그리고 스폰지밥 같은 대형 IP와의 협업도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과도 크게 냈는데요. 전년도에 로블록스는 개발자에게만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2천억 원을 지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만큼 창작자에 대한 경제를 키우는 플랫폼도 흔치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데요. 하지만 주가는 현재 조금 과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59달러 선에 있지만요. 약 30% 고평가돼 있다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분기 기준 9억 8천만 달러, 전년 대비 32%나 증가하면서 성장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텍스트 기반 AI 크리에이션 기능이, 또 2분기에는요. 3D AI 창작 도구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Z세대가 이제 메타를 떠나서 로블록스를 찾는 이유, 그 안에는 몰입감과 창작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M7과 W7 종목들이 각각의 전략으로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퀄컴, AI 디바이스와 모바일 반도체 공급망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세일즈포스, 초개인화 AI 분석 플랫폼을 두고 경쟁하고 있고요. 알파벳과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 중심 AI 인프라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마존과 월마트, AI 커머스와 초고속 물류 경쟁에서 돌입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로시드 모터스, 미국의 관세 리스크 안에서 전기차 판도 재편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AI 반도체의 탈중국 전략과 기술 확장성에서, 메타와 로블록스, Z세대 안에서 몰입형 플랫폼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술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바로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였습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중국 수출 제한으로 각각 7조 원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격변의 시기에 투자자들이 진짜 주목해야 할 만한 거는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드는 기업이겠죠. 저희 머니세븐은 매주 M7과 W7을 통해서 기술력이 바꾸는 시장의 지형과,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M7, 매그니피센트 7은 미국 증시를 움직이는 빅테크 7대장, 그리고 W7은 원더 7의 줄임말로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미래가 기대되는 루키 7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머니세븐에서는 M7과 W7을 통해서 기술이 바꾸는 시장의 지형과 투자 기회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한 발 앞선 시장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